근데 이제 시스템이 좀 잘못된 그런 데서 들으면 째지는 소리만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소리가 파열되는 아주 거친 면도 있지만은 또 적절한 그 울림이라든가 볼륨감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오른편에 있는 턴테이블 트랜스로터의 스트라토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이 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선 간단하게 시스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프리앰프는 저쪽에 있는 그 MBL, 그 N11, N11이란 모델이 이제 프리앰프 이걸 사용했고요. 양옆으로 보이는 그 하얀색 파워앰프 모노롤 방식인데 9008A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노블록을 썼고요. 스피커는 여기 제 왼편에 보이는 카이저 어쿠스틱의 카베로 클래식. 이건 최근에 시청률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들었고요. 정말 그 퍼포먼스가 뛰어난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소리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포노 앰프는 여기 안에 있죠. HSE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인데 장인의 손에 의해서 한 달에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는 아주 그 되게 귀한 제품입니다. 그 마스터 라인 7이란 모델입니다. 클래식을 먼저 두 곡을 듣고 그 다음에 재즈 한 두 곡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요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는 그 클래식에서 주가 되는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 피아노, 그러니까 협주곡에 등장하는 솔로 악기가 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연주자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삼총사 로스트로포비치, 그다음에 오이스트라흐, 그다음에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 이 세 분이 다 한 자리를 했고요. 더구나 이제 지휘는 카라얀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해주는 오케스트라는 이제 베를린 필. 정말 역사적인 명연이고 제가 일전에 그 We Are the World 그 소개를 했는데 팝에서 정말 그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프로젝트가 We Are the World라고 그러면은 클래식에서는 이제 그 We Are the World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음반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알고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클래식을 잘 모르더라도 이 앨범은 꼭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걸작이고요.
사실 제가 LP를 많이 요새 들으면서 또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현악기가 상당히 또 턴테이블로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는 그 작은 LP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을 저만의 그 숨은 맛집인데 여기서는 같은 음반을 팔아도 현악이 중심이 된 것들, 그러니까 실내악이라든가 바이올린 소나타 그런 것들은 좀 더 비싸게 받습니다. 사실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게 더 악기 수도 많고 더 유명한데 실내악의 그 현악기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게. 근데 막상 사와서 들으면 현에 정말 놀라게 되고 같은 오케스트라라도 사실 그 바이올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LP를 들을 때 특히 현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아주 장엄하면서 그 하나의 테마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 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저쪽에 바이올린, 중앙에 피아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솔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새 악기가 같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이제 대곡입니다. 보면은 그 각 악기의 음색 같은 게 명료하고 포지션도 정확하고요. 또 그 아날로그 녹음의 진수라고 그럴까? 그 스튜디오의 공기감이라든가 여운이라든가 잔향 그런 게 상당히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턴테이블로 들었을 때에는 그런 악기들의 분리라든가 해상도가 정확하게 마치 하이엔드 그 디지털 고음질 파일처럼 나오면서도 그 음색이랄까 그 질감 같은 것은 역시 아날로그 느낌,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곡 정말 한 번만 들어도 아마 이거 LP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곡 들으면은 정말 아마 턴테이블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자클린 디프레가 연주한 엘가의 첼로 협주곡 1악장입니다.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요 음반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리슈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꼭 그 오리지널 그 뭐 초반이나 재반이 아니더라도 이거 보시면 꼭 구입해도 좋을 음반이고요. 요 자클린 디프레라는 분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디프레라는 이름을 보면은 프렌치 계열 같지만 사실은 영국인입니다. 60년대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분인데 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생을 마감한 비혼의 첼리스트죠. 상당히 그 지성적인 매력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신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답지 않게 아주 그 스케일 크게 그 보잉을 하는 모습이 있고 유튜브에 보면 아마 이 연주를 녹화한 그런 흑백 영상이 보일 겁니다. 참고로 이분의 남편이 이제 다니엘 바렌보임, 그 당시에 정말 그 영국에서 해상과 같이 몇 명의 그 신진 아티스트가 등장했는데 그때 멤버들이죠. 그 클래식, 그러니까 비틀즈라든가 롤링스톤즈가 락에서 나왔다면은 클래식에서 이제 이런 분이 나온 거죠.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체적으로 아주 음울하고 마치 영국의 그 비 오는 아주 음산한 춥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날씨를 연상케 하고요. 근데 역시 그 첼로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이라든가 무게감 그런 것이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턴테이블에서나 가능한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 LP를 만일 꼭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당위성 그런 이유를 꼭 찾고자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하는 것이 클래식의 현이고 바이올린도 좋고 첼로도 좋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이거 스트리밍이라든가 CD와는 다르게 요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클래식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현이 좋고요. 요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인데도 악기들의 움직임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상당히 그 신호 경로가 짧기 때문에 즉각 그 소리의 이탈감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 길게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응이 무척 빠릅니다. 과거의 턴테이블들 보면은 좀 축축 늘어진 소리가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스피드 면에서는 정말 그 현대 오디오의 그 추구하는 그런 하이 스피드란 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으면서도 LP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감 같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새삼 이거 혼자 만일 듣고 계신다면 뭐 하여튼 술 한잔 생각나는 그런 음악입니다. 꼭 비 올 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장마 시즌이 펼쳐지니까 그때 이 음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이애나 크롤 이분의 곡 중에 원더풀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wonderful, it's marvelous. You should care for me. It's awfully nice. It's paradise. It's what I love to see. You made my life so glamorous. You can't blame me for feeling amorous. Oh, it's wonderful, marvelous that you should care for me. It's wonderful, it's marvelous that you should care for me. It's all nice, it's paradise. It's what I love to see, my dear. It's four-leaf clover time. From now on,
here for me. 이건 이제 베스트 음반인데 2장짜리입니다. 대표곡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해도 좋을 정도로 수록곡이 알차게 좋고요. 그 재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보컬은 가장 자연스러운 음을 재생한다고 그럴까? 이런 클래스의 턴테이블에서 느낄 수 있는 미덕이라면 바로 이제 보컬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특히 여성 보컬. 그 다음에 그 혼악기, 관악기, 그러니까 트럼펫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그런 악기들의 그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악기의 특색,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배후에 그런 이제 관악기들이나 현악기들이 아주 잘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컬이 정중앙에서 노래하는 모습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음장도 잘 드러나지만은 핵심이 되는 보컬의 에너지 같은 것이 또 각별하게 또 어필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LP의 장점인 것 같고, 이 턴테이블이 하이엔드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LP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따뜻한, 그 다음에 밀도감,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턴테이블들은 이거 CD 소리, 뭐 디지털 소리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이엔드 성향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턴테이블을 들으면은 하이엔드 기계에서 이렇게 LP의 맛을 재생하는구나, 새삼 그 새로운 가능성이랄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일 데이비스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재즈에서 그 브라스, 관악기들,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하지 않거든요. 마치 그 보컬이 차지하듯이. 특히 그 마일 데이비스는 이제 트럼펫 앞에다가 뮤트기를 넣어가지고 약간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정말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좀 잘못된 그런 데서 들으면 째지는 소리만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소리가 파열되는 아주 거친 면도 있지만은 또 적절한 그 울림이라든가 볼륨감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마치 그 일반 콘서트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듣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관악기가 알토 색소폰도 있고 테너 색소폰도 있는데,
그것들의 구분도 명료하니까 나중에 이 앨범 꼭 사셔가지고 턴테이블로 들어보시면은 그런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LP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 그러면 저역입니다. 특히 재즈는 더블 베이스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양감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 있는 그런 스피드도 보여줘야 되고 별도의 그 더블 베이스가 가져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 선이 명료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턴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L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역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턴테이블, LP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또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제품 정도면은 뭐 어지간한 플래그십 모델 못지않게 그런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토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수많은 아주 그 명성이 자자한 여러 개의 토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요. 정말 장인들이 하나하나 그 완벽주의를 기해서 만든 제품이라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역시 그 메이드 인 저머니다운 그런 완벽주의 그런 게 느껴지고 소리에 있어서도 일절 흐트러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쓰시는 분들이 바로 1억대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사실 이 정도 듣다 보면은 굳이 억대 턴테이블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이상으로 트랜스로터 스트라토라는 제품 모델, 이 모델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치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LP의 장점, 그 다음에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턴테이블의 유행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